요즘은 혼자 지내고 있고요. 가끔 마트나 시장에서 과일 상자를 볼 때면 제 결혼식이 자꾸 떠오릅니다. 과일은 달콤한데 볼 때마다 입맛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네요. 남편하고 결혼을 약속한 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 앞에서 면접 비슷하게 이것저것 대답해드리고 부모님 하시는 일, 제가 다니는 직장, 소득까지 물어보셨는데 그건 제가 적당히 둘러댔고요. 어찌나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에게 그러셨죠. 자식마다 타고난 복이 다른 것 같다며 큰애는 직장복이 있고 둘째는 처복이 있는 것 같다며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군요. 저희 남편은 둘째였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듣기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규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안도감이 드는 묘한 기분을 그날 처음 느껴봤죠. 기분만 그랬지 다른 내용은 다 평범했고 상견례장에서도 특별할 것 없이 음식 맛있다는 소리만 하며 끝났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늘 그게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은근히 아들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어머님 말로는 늘 둘째가 큰애보다 못해서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장가는 잘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만 많이 크시지 그렇게까지 저를 건드리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주버님이 몸도 허약하고 솔로라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챙긴다고 하시지만 영양제도 반찬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주버님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에게 그런 느낌이 든다 말하니까 본인은 늘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섭섭함도 없다고 덤덤하게 말하는데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언제나 형과 자신한테 기대치가 높았고 그 기대치 기준에 들지 못하면 남과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대요.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려고 형과 많이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어머니 기대치에 맞춰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늘 어머니의 자랑이신 반면 자신은 공부도 그저 그랬고 직장도 좋은 데가 아니다 보니 형과 많이 비교되고 이런 대접에 이젠 익숙하다고 하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덧 결혼 2년 차가 됐어요. 저희에겐 아이가 없어요. 특별히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죠. 아이가 생기면 낳겠지만 굳이 생각은 없어요. 사실 아이를 낳으면 육아 문제부터 교육관까지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 했더니 그럼 자기도 굳이 아이 생각은 없으니 일단 지금의 생활에 충실하고 살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계속 더 늦기 전에 대기업 도전 한번 해봐라. 경력직으로 들어가면 좀 기회가 있지 않겠냐며 권유하시길래 준비를 해왔는데 다행히 최종 면접 통보까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최종 면접까지 간 거면 다 된 거나 다름없지 않냐며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그냥 사직서부터 내고 새 직장 준비나 해야겠다면서 저에게 상의도 없이 덜컥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이 아직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성급하게 했냐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너는 마치 내가 안 될 것 같이 말을 한다면서 잘 되라고 기도라도 해야 할 판에 안 되길 바라는 거냐고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 예상이 맞기라도 한 건지
최종적으로 탈락해버렸어요. 이미 사직서도 다 수리되어 관두게 됐는데 남편은 제가 입방정을 떨어서 떨어진 거라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외벌이로 돈 벌게 되면서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남편이 쉬는 동안에도 재취업하려고 재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나가는 비용이 제 월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 힘이 드니 친정아버지가 먼저 남편에게 과일 가게에 마침 직원을 구하는데 일 배워보는 겸 해보지 않을래? 일하면서 취업 준비하면 지금보다 경제적 부담은 덜지 않겠어? 하니까 남편도 그동안 내심 저에게 미안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생각한 친정가게 일은 그냥 손님이 과일 사러 오시면 적당한 거 골라주고 계산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새벽부터 나가 도매상 가서 물건을 떼오고 가게에 와서 진열하고 카페로 과일 배달해주고 가게 정리하고 하루 종일 과일 장사하다가 마무리까지 하니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첫날은 오자마자 바로 뻗어 잠들더라고요. 그래도 처가 가게라 그런 건지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에 그을려 살이 좀 타서 그런가 살도 좀 빠진 것 같아 보였고요. 어머니는 아무리 큰아들보다 못한 아들이라도 내겐 귀한 자식 그렇게 고생하는 게 탐탁지 않으시기도 했고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을 매일 보니까 친정에도 자주 가게 되는데 그것도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하시더니 요즘 석훈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누가 보면 장인장모 아들인 줄 알겠어.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좀 그래. 그러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원. 그러면서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 과일 가게 집 딸이라고 좋아할 땐 언제고 당신 아들 고생시킨다고 하도 투덜대시길래 석훈 씨가 놀고 있는 것보단 낫겠다고 해서 나가는 거고 월급도 직장인 월급으로 주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월급은 주면서 부려먹는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친정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월급 300만 원씩 주셨고 정말 바쁠 때 외엔 일자리 알아볼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요. 면접 잡히면 다 시간을 빼주면서도 월급 한 번 안 깎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정말 어쩌다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성공했어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월급이 제 월급보다도 훨씬 적긴 했죠. 매번 재계약을 해야 했지만 정규직 전환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게 됐죠. 이번에 작은 아들인 제 남편도 대기업에 들어가니 엄청 좋으셨는지 합격했다고 하시자마자 막 물개박수를 치시며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의 호들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주말에 어머니 호출로 남편과 시댁 갔는데 아주버님이 오랜만에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아들 둘 다 같이 있는다면서 그날 시댁에서 대기업이라는 단어만 10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았네요. 저렇게나 좋으실 수 있을까 싶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분이며 친척분이며 온종일 자랑하시는 것 같았고요. 심지어 저희 친정어머니께도 전화해서 2시간 내내 아들 자랑만 하셨다고 자랑도 뭔가 한 맺힌 사람처럼 집요하게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곧 명절 때가 다가왔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굳이 그 동네 과일가게를 놔두고 우리 부모님 과일가게에 전화를 걸어 엄마 카페 일로 바빠 죽겠는데 직원한테 굳이 엄마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가고 첫 명절인데 우리 두 아들들 회사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선물로 드려야겠다며 과일 선물 세트 50상자를 주문하더래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해드리진 않는데 엄마 딴에는 그래도 굳이 동네 과일 가게가 아닌 사돈 매출 나오라고 우리 가게로 전화 주신 것 같다면서
물건 좋은 걸로 준비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꼼꼼하게 선별해서 당도 높고 좋은 과일들로만 골라 선물 세트로 포장하시고 그 비용도 도매가로 말씀하셔서 정말 남는 것 하나 없게 노동만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로 어머님 과일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내일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과일값은 사돈이시니까 포장비 안 받고 과일 도매값으로만 받을게요. 그래 얼만지 문자하고 계좌번호도 보내줘라. 별말씀 안 하시고 계좌번호 보내라 하시길래 저는 금액과 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과일값의 절반만 보내셨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보낸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다시 전화드렸죠. 어머님, 입금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용과는 다른데요? 왜? 제대로 보냈잖아. 뭐가 문제 있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값에 딱 절반만 보내셨잖아요. 그것도 포장 상자와 보자기 값은 안 받고 과일값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비용에서 딱 반을 100원까지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사돈이 그 돈 다 받으셔야겠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 일인데. 그래서 당연히 사위는 공짜로 줄 거라 생각하고 큰아들 비용만 줬는데 사돈이 그 돈을 다 받으셔야겠대? 정말 매정하시네. 어머니, 저도 남편도 어머니께 과일 상자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동네에도 과일 가게 있으면서 굳이 저희 가게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너는 참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굳이 동네 과일 가게 내버려 두고 사돈 가게로 전화했겠어? 다 사돈 매출 올려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매출을 올려주시려면 돈을 주셔야죠, 어머니. 과일값 나머지도 바로 보내주세요. 돈 보내달라고? 예, 솔직히 도매가가 맞긴 하니 원가는 내가 보낸 돈 그 정도 아니야. 내가 원가 얼마나 하는지 다 아는데 얼마에 떼우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바보 취급하고 지금 시애미한테 눈탱이를 씌워?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시는데 기가 차서 어머니, 저는 도매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포장비는 아예 안 받으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께 눈탱이 씌웠는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과일 가게에서 몇 달 동안 일한 석훈 씨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했나 보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누가 아들 잘 봐달라고 뇌물을 줘요. 그거 걸릴 수 있는 거 모르세요? 너가 작은 회사만 다녀봐서 뭘 모르나 본데 선물이라는 게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니? 대기업 다녀본 적도 없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이니? 사돈은 우리 집같이 형제가 다 대기업 다니고 있는 명문지방과 인연을 맺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돈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돈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전해줘라. 장사 잘 되면 베풀 줄도 알아야 복이 오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위 일인데 기어코 돈을 다 받아내시겠다니? 하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사돈 그만하시면 되겠네요. 돈 정확히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뭐? 사돈을 그만하라니? 이혼이라도 할 셈이냐? 사돈만 그만할지 부부까지 그만할지는 모르죠. 하고 끊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전화해서 난리가 났어요. 야, 너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 지금 울고불고 하시다가 알아 누우셔서 나 겨우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조퇴하고 엄마네 와 있는데 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니네 엄마가 우리 부모 모욕하고
과일값까지 안 주려고 하던 거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지근성이야 뭐야. 물건을 주문하고 가져갔으면 돈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어떻게 일하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 부모님은 뭐 땅 파서 장사하니? 하면서 같이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너네 엄마 옆에서 간호 잘하라고 하고 끊었죠. 몇 번의 전화가 더 있었지만 받지 않았더니 더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 남편이 씩씩대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 바닥에 과일 상자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야, 엄마가 과일 안 받으시겠단다. 열받아서 못 받으시겠다고 돈도 다시 돌려달라시더라. 이거 도로 가져가고 어머니가 입금했던 돈도 돌려줘. 보니까 그 와중에 다 뜯어보셨는지 포장 보자기도 다 풀려져 있고 대충 묶어놨길래 살펴봤는데 박스도 가져오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머니가 던졌는지 다 찌그러져 있었고 바닥에 놓았는지 보자기는 더러워져 있고 혹시나 해서 상자 열어보니 던진 게 맞던 것 같더라고요. 과일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사과와 배도 다 섞여 있고 터져 있고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걸 반품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신 거야? 반품의 의미 몰라?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돌려줘야 그게 반품이야. 어떻게 가져왔길래 몇 달 동안 과일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렇게 다 터져버린 과일을 가져와? 엄마가 화가 너무 난다면서 다 내다 던진 거 내가 겨우 담아서 가지고 온 거야. 당장 반품하고 돈 돌려받으래. 너도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그 값 다 받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왜 어머니 생색에 공짜로 줘야 되는데?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참 배은망덕하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 일 가르쳐준다면서 당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몇 년째 다니고 있는 직원한테도 안 가르쳐준 노하우 다 가르쳐줬고 일하면서 당신의 실수해서 손해난 거 다 말없이 손해보시고 말았어. 그뿐이야? 매일 2시간씩 당신 일자리 알아보는 시간 주셨고 면접 있으면 차비하라면서 돈도 챙겨주셨어. 어머니 뭐 하신 거 있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 챙겨주실 때 어머님은 나한테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려먹는다고 투정만 하셨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 그 부분에서 나한테 할 말 없는 거야.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잖아. 그런데 뭐 과일값 다 받아낸다고 지금 어머니 편드는 거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양심도 없네.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돈 봉투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던져버리더군요. 눈앞에 흩날리는 돈을 보며 잠시 멍해졌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래, 돈 다 가져가라. 과일도 돈도 다 필요 없으니 너 다 가져라. 됐냐? 하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태어난 처음으로 손이 다 떨렸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이혼까지 가고 이러는 이유를 알겠어요. 분명 연애 때는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고 서로한테 푹 빠져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비로소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다음날 저는 과일을 일단 친정으로 가지고 갔어요. 부모님은 과일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가져간 지 이틀 만에 과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속상해 하시고 서운해 하시는 부모님 표정 보니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바쁜 와중에도 퇴근도 못하고 과일 포장을 몇 시간을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왔으니 허무하셨을 거예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어코 돈 다 받아내겠다며